2010년 6월 6일 미국 뉴욕. 23세 여성 메건 워터맨은 롱아일랜드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메건은 부모를 떠나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고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딸을 낳고 미혼모가 된 이후 생계를 위해 매춘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포주인 아킴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성구매자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춘업을 행하였고 이를 위해 롱아일랜드에 머무르던 중이었다. 새벽 1시 30분 메건은 아킴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나갔다 와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다. 잠시 후 그녀가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감쪽같이 증발해버린다. 하루에 몇 통씩이나 딸에게 전화를 하던 메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메건의 가족들. 하지만 그녀의 행방에 대한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진다. 그런데 메건의 행방은 그녀와 전혀 관련이 없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메건의 실종으로부터 한 달 전인 2010년 5월 2일 롱아일랜드 911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신고를 한 인원은 24세 여성 샤넌 길버트.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동네에 집 문을 마구 두드리던 그녀. Starts running, knocking on doors. Where are you, Shannon? 20분간 도움을 요청하던 샤넌은 어느 순간 전화를 끊었고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다. 매춘부였던 그녀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해당 지역으로 온 것이었는데 갑자기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를 한 것. 경찰은 이에 첫 번째 용의자인 샤넌의 성구매자를 조사하였지만 그가 샤넌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샤넌이 약에 취해 환각과 환청을 들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경찰은 그녀의 실종 지역인 길고 해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샤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수색은 소규모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 경찰은 수색견을 대동하여 일대를 지속적으로 수색한다. 그러던 중 샤넌의 실종 7개월 후인 2010년 12월 11일 한 경찰견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샤넌이 아닌 멜리사 바르텔렘이라는 여성의 시신이었다. 갑자기 샤넌과 관련 없는 낯선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을 재수색하기 시작했고 수일 안에 3명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는데 이 중에 6개월 전 실종되었던 메건 워터맨의 시신도 있었다. 경찰은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된 이 네 구의 시신을 길고 4, 즉 길고 4인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장차 뉴욕을 넘어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 길고 해변가 연쇄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길고 사인은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멜리사 바르텔레미, 메건 워터맨, 앰버 린 코스텔로 이 4명이었으며 모두 매춘부였고 20대였으며 키가 작은 여성이었다. 4명 중 3명의 시신은 포대자루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담을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루였다. 길고 사인 중 첫 번째 희생자였던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는 2007년 7월 9일 뉴욕 맨해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두 아이를 기르던 싱글맘 모리는 생활고 때문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한 통의 전화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녀의 실종 이후 그녀의 휴대폰은 롱아일랜드에서 한 번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모린의 실종 이후 2년 후인 2009년 두 번째 희생자인 멜리사 바르텔레미가 실종된다. 24세 여성이었던 그녀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춘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12일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900를 입금한 후 사라졌는데 그녀의 실종 5주 후 당시 15살이었던 그녀의 동생 아만다 바르텔레미는 멜리사의 휴대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잠시나마 언니가 돌아온 줄 알고 기뻐했던 아만다. 하지만 휴대폰 속 목소리는 낯선 남자였다. 그는 내가 네 언니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라며 묻고는 자신이 멜리사를 죽였고 그녀의 시체가 썩는 걸 보고 있다며 아만다를 조롱했다. 의문의 남자는 멜리사와 아만다를 창렬하고 모욕하는 등 무려 5번에 걸쳐 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은 해당 전화를 추적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범인이 용의주도하게도 추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 경찰이 얻은 단서는 해당 전화가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걸려왔다는 것뿐이었다. 멜리사가 사라진 후 11개월 후인 2010년 6월 실종된 세 번째 희생자 메간 워터맨. 그녀의 휴대폰은 롱아일랜드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는데 그곳은 메사피쿠아 파크라는 지역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희생자의 이름은 앰버 코스텔로. 그녀는 2010년 9월 2일 실종되었는데 그녀가 사라진 곳은 메사피쿠아 파크와 고작 12km 떨어져 있었다. 27세의 매춘부였던 그녀는 샬롯이라는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샬롯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당시 앰버는 어떤 손님으로부터 거액의 서비스 제안을 받았다는 것. 그 손님은 서비스의 대가로 무려 $1,500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평소 앰버의 보수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샬롯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많은 돈을 주는 대신 이상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오지 말고 자신의 차에서 만나자는 것. 앰버는 돈의 유혹에 못 이겨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샬롯과 인사를 나눈 뒤 손님을 만나러 나갔다고 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컴컴한 어둠을 뚫고 나간 앰버를 샬롯은 걱정스럽게 지켜봤는데 그는 그때 앰버를 태운 문제의 손님을 목격했다. 샬롯에 따르면 그 손님은 거구였으며 마치 오거 같았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검은색 1세대 쉐보레 아발란치를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길고 사인이 발견되자 경찰은 해당 지역의 수색 반경을 넓혔다. 그러자 2011년부터 제시카 테일러를 시작으로 길고 해변가에서는 무려 6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으며 6구의 시신은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견된 형태도 매우 다양했다. 발레리 맥, 제시카 테일러, 카렌 베르가타. 몸에 복숭아 문신이 있어 복숭아라고 이름 붙인 신어미상 여성. 이 네 구의 여성 시신은 모두 조각조각 토막난 채 여러 군데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다. 남은 두 구 중 하나는 뜻밖에도 남성이었는데 그는 신어미상의 아시아인이었고 여성의 옷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마지막 한 구는 1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여자 아기였는데 그 아기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앞서 발견된 신어미상 여성 시신 복숭아의 친딸이었다. 경찰은 이 6구의 시신 또한 길고 사인과 동일범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살해된 여성들 중 성노동자가 있었던 점, 한 구의 신원미상 남성 또한 여성 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아 트랜스젠더로서 성노동을 했을 수 있다는 점, 발견된 아기는 엄마가 살해당할 때 현장에 같이 있다가 함께 봉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한편 길고 해변의 수색이 시작된 지 무려 1년 반이 지난 2011년 12월 최초의 신고자였던 샤넌 길버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시신에는 훼손된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그녀의 죽음은 연쇄살인과 관련 없는 단순 실족사로 발표했다. 샤넌이 약에 취한 상태로 뛰어다니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것. 다만 그녀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1년 당시 관할 경찰서인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무려 10명이 살해된 이 길고 해변의 사건 제보에 대해 $25,000의 보상금을 공표하며 수사에 열의를 올렸다. 그러나 수사는 어떠한 진행도 없었고 근접한 용의자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언론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 수년간 FBI가 경찰에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당시 서포크 경찰서장이었던 제임스 버크가 이를 거절해왔다는 것. 제임스 버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10월 서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는데 새로 임명된 서장이 FBI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이에 FBI가 공식적으로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에 뛰어들게 된다. FBI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년간 방치해온 제임스 버크 서장과 서포크 경찰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는다. 무려 사건 인지 5년여 만에 비로소 FBI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수사팀. 그들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길고 사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로도 몇 명의 경찰서장이 교체되고 수사팀이 수차례 재구성되는 변화를 겪으며 시간은 흘러 마침내 2023년 7월 렉스 앤드루 휴어맨이라는 59세 남성이 체포되었고 경찰은 이자가 12년간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길고 해변 연쇄살인범이라고 공표했다.
FBI가 가세하며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길고 사인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에 멜리사 바르텔레미의 휴대폰이 사용되었던 맨하탄 미드타운과 메간 워터맨의 휴대폰이 사용되었던 롱아일랜드 메사피쿠아 파크 이 두 지역을 범인이 숨어있는 장소라고 파악한 것. 한편 수사팀은 길고 사인 중 마지막 희생자였던 앰버 코스텔로의 동거인이자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샬롯에게 주목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앰버를 데려간 성구매자는 오우거 같은 거구의 남자였고 검정색 쉐보레 1세대 아발란치를 운전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메사피쿠아 파크와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당시 쉐보레 아발란치 차량을 운용하던 남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의 레이더망에 렉스 휴어맨이라는 한 남자가 포착된다. 메사피쿠아 파크에 거주 중이며 당시 쉐보레 아발란치를 운영하던 휴어맨. 경찰은 이 남자의 생김새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가 샬롯이 묘사한 대로 오우거처럼 생긴 장신의 거구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렉스는 문제의 장소인 맨하탄 미드타운에 자신의 사무실을 보유했던 것. 2011년 당시 경찰과 프로파일러가 추정한 범인의 특징은 크게 20에서 50대 남성, 롱아일랜드 거주, 지능이 매우 높음, 사냥 전문가. 이 네 가지였는데 렉스는 이 프로필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는 59세 남성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인텔리였으며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쭉 거주한 토박이고, 사냥이 취미인 듯 사냥용 총기를 보유한 정황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폰을 수차례 구매한 기록까지 있었던 것. 수사팀은 이러한 심증을 바탕으로 렉스를 유력 용의자로 설정하였지만 물증이 없었고, 이에 증거를 얻기 위해 그에게 24시간 잠복 수사를 붙이기에 이른다. 어느 날 렉스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피자박스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잠복팀. 그들은 재빠르게 그 피자박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피자박스 안에는 먹다 남은 피자 조각들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그 피자 조각들과 길고 사인의 시신에 남아있던 신원불명 머리카락의 DNA를 대조하는데 결과는 일치. 경찰은 이 증거를 가지고 렉스 휴어맨을 길고 해변 연쇄살인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1964년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휴어맨. 학창시절 그의 동창들은 그를 조용하고 똑똑했던 학생으로 기억했다. 그런 성격 때문에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던 그는 1994년부터 맨하탄 미드타운에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개업하며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슬하의 일남일녀를 두고 3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휴어맨. 놀랍게도 길고 사인이 살해당했던 당시 휴어맨의 가족들은 아내의 고향인 아이슬란드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휴어맨은 가족들이 없을 때만 살인 행각을 벌였던 것. 조사 결과 그의 선불폰에는 수많은 종류의 포르노 검색 기록과 매춘 사이트, 즉석 만남 어플 등의 사용 기록이 있었다. 휴어맨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온순하고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평했으나 그의 부하 직원은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일화를 증언했다. 그 부하 직원은 일전에 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자기를 못 찾을 것이라며 휴어맨에게 농담을 건넸는데, 휴어맨은 자신이 그 직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직원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얼마 후 그의 크루즈 방문 앞에 내가 너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 라는 쪽지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렉스 휴어맨은 승부욕이 강하고 사냥과 추적을 즐겼으며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에 강한 쾌락을 느끼는 성향으로 추정되었다. 그런 성향의 바탕에는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와 억압이 깔려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검사는 휴어맨을 길고 사인 중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나머지 한 명인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에 대한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수사당국은 복숭아 등 나머지 6명의 피해자와 휴어맨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여 그에게 다른 혐의를 부여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한편 렉스 휴어맨은 자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휴어맨은 길고 사인의 살해 혐의로 아직 재판 중에 있기에 그가 확실히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길고 사인 외에 다른 6명도 살해했는지 아니면 휴어맨 외에 제2의 범인이 있는지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결국 무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은 아직 수많은 궁금증을 남긴 채 여전히 뉴욕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